네, 계속해서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홍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또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일 뉴스의 중심입니다.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폭로로 대한민국 특히 검찰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서 검사에 대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려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일단 그 진상조사단이 꾸려진 것은 아마 검찰 조직에서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검찰의 그 비위와 관련돼서는 작은 경우에는 뭐 감찰만 한다든가 또는 범죄와 연루된 경우에는 특임 검사를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었는데 이번 같은 상황은 가장 성적인 범죄, 더군다나 그 정의의 그 천병이라고 그 검찰에서 벌어진 성적 그 비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조사의 그 내용은 지금 알려져 있지 않은 이와 같은 성적 희롱 또는 성적 추행이 사실상 어느 정도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인가 예.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것을 이번에 그 전수조사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용기 있게 얘기를 해봐라. 예. 이와 같은 거 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권력 그 기관에서는 이 성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경찰에서도 2015년부터 분기별로 이와 같은 그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검찰은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예. 더군다나 이번에 그 여 검사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까지 용기 있게 했기 때문에 이 그 전수조사, 진상조사의 의미 자체는 상당히 중요한데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일각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내용은 그 자체 조사, 셀프 조사가 과연 어느 정도의 실체 진실을 다 밝힐 수 있겠는가? 여기에 그 외부 인원이 참관한다든가 제3기관이 조사하는 것이 예.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는 것인가. 왜냐하면 작년 그 법무부 장관에게 이 사항이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보고가 됐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사실 그 당시에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는 물론 이제 국민적인 공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줬던 제19 감싸기 예. 또는 조직의 그 치부를 드러내기에 극히 민감한 이런 그 조직 문화가 상당 부분 강한 면에서 과연 지금 진상조사에 외부인 제3자가 없이 셀프 조사만 하는 것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 이런 예. 비판적 시각도 여전히 있는 것이죠. 예. 지난해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번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조사단장에 지금 조희진 동부지검장이 지금 단장으로 있고요. 부단장에는 지금 박현주 부장검사가 이렇게 맡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문무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일체 의혹을 남기지 마라라고 지시를 내렸고 실제로 바로 지금 이 진상 조사를 위한 조사단이 꾸려졌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여성 1호 검사장인 조희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예. 1호 부장검사, 1호 차장검사, 1호 그 검사장까지 1호란 그 수식어는 다 가지고 있는데 예. 단순히 1호란 수식어뿐만 아니고 여성, 아동, 성범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는 분입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이 부단장을 맡고 계시는 그 박현주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도 이 성폭력 2016년부터 검찰 같은 경우에는 전문화 취지에서 뭐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지재권 이런 부분에 이 그 전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1호 성폭력 부장 전문 공인 검사를 받은 사람으로서 현재에서도 이 그 법무부에서 아동 청소년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단장과 리더를 맡고 있는 사람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전문가이고 더불어서 현재 한 10여 명이 그 같이 팀을 이루고 있는데 대검 감찰본부에 있는 그 검사와 수사관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부적인 이른바 셀프 감찰 아니냐라는 걸 있습니다만 갖추어진 진용을 봤을 때는 이번엔 나름대로 끝까지 뿌리를 뽑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더불어서 단순한 대상도 이번엔 나타난 대상뿐만 아니고 전국에 있는 2천여 명에 대한 그 검사 그중에서 한 30%가 되는 한 600여 명의 여검사 전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라고 하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나름대로 기대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역풍도 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파헤친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지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대검 차원의 이제 진상 조사가 시작이 되는 것인데요. 가장 큰 조사 내용은 아무래도 서지현 검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여기에는 이제
자유한국당의 최규일 의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혹을 계속 부인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언론의 그 취재 자체를 의도적으로 피하면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다가 그 페이스북에 그 장문에 그 내용을 올렸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인즉 은폐라고 하는 사실은 가당치도 않다라고 하는 이제 본인 네. 입장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숨기고 은폐했다고 계속 얘기하면 이것은 한 나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뭐 이런 그 취지인 것 같은데요. 내용을 보면은 북부지검에 당시 근무했었던 서지현 검사와 관련해서 통화도 한 적이 없고 연락하거나 또 만난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제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지금 그 증거와 나름대로 논리를 들어서 아예 그 사실도 없고 참석한 사실도 없고 예. 함께 같은 공간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다. 북부지검에서 당시 서지현 검사는 이제 근무했기 때문에 말이죠. 따라서 서로 연락을 하거나 통화한 적도 없다. 결국 그와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앞장서서 이 사실을 은폐하고 묵인하고 덮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었겠느냐. 구조적으로 그 자체가 이제 불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다만 지금 그 서지현 검사의 그 이야기 자체를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네. 그 피해 당사자 또 가해 당사자를 지목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 입장에서는 과연 누구의 말에 그 신빙성이 있을까 이런 그 의문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 관련돼서는 일단은 진상조사 측에서는 검찰 내부에 관한 것을 먼저 그 조사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돼서 지금 그 관련된 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태근 검찰국장이라든가 최규일 의원 같은 경우에 주요 그 당시에 주인공 아닌 주인공인 셈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정말 사실 여부가 무엇인가에 있어서의 여러 형태의 조사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분들이 상당히 그 검찰의 주요 검찰 간부뿐만이 아니고 중요한 공적 인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자진해서 사실은 이런 그 조사단이 협조를 요청하거나 이러기 전에 먼저 스스로 이를테면 뭐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용기 있는 태도를 보여줘야 친정 조직인 그 검찰의 명예라든가 지금까지 국민이 생각했던 그 신뢰를 해야 하는데 무엇인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뭐 이런 역할을 한번 기대해 보는 것이죠. 예. 지금 뭐 최규일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말한 것은 이제 성추행 현장에 자신은 없었다는 것이고 또 그리고 무마하거나 또 은폐하려는 기도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최규일 의원 또 그리고 안태근 전 국장 같은 경우에 자 이번 조사를 통해서 어떤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고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도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처벌이나 행정적인 제재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그 의견인 것 같은데요. 예. 아시다시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0월 달 있는 그 장례식의 입장에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있는 일을 한다고 하면 이른바 그 성폭력 특별법 내지는 형법상의 강제추행인데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른바 친고죄였습니다. 예. 친고죄는 고소를 안 때려부터 1년 내에 고소를 제기를 해야 예. 그때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설령 그것이 2013년에 그 친고죄가 폐지됐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있는 것까지 소급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예.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그 형사적인 처벌 자체가 어렵고 더불어서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하려고 해도 최규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써 그 검찰을 떠난 지 굉장히 오래됐고 예. 안태근 지금 전 국장 같은 경우에도 지난 이른바 돈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면직돼서 더 이상 검사가 아닙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행정적인 제재 자체가 원칙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2010년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더불어서 현재 실질적으로 어떤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면은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2015년경에 그러니까 행위가 있었던 데부터 한 4년 이후에 이 그 서검사가 이 서울에서 통영지청으로 이른바 그 좌천성 발령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직권남용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떤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을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마 지금 이 조사단에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직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시시효가 이제 7년이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네. 근데 이 직권 남용 부분은 사실 밝히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의 중론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인사란 것은 사실 그 검찰국장이 좌지우지한다라고 하지만 일개 평검사에 대해서까지 그와 같은 일을 했을지 그리고 또 2010년이 있은 이후에 4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인사 이동을 가지고 과연 그것이 보복성 인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지 인사란 것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는 과정에서 있다 보니까 상당 부분 의혹은 있지만 그와 같은 실체를 과연 밝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일 수밖에 없고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은 말씀하셨듯이 이번 조사단에서 밝혀야 될 의무 중에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에 검찰 내부에서 자신도 비슷한 성추행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른바 이제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 하는 전망인데요. 그렇죠. 그 미투라고 하는 것이 나도 역시 그렇다. 나도 역시 그 당했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그 헐리우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예. 오늘 시점에서는 검찰 조직 내부까지 이렇게 퍼진 것이 아닌가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그 성추행, 성범죄는 제일 신고가 안 되는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공식 통계에 의하면 실제로 알려지는 것은 8%에 불과하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90%가 알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렇게 그 상명하복의 그 조직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는 검찰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내가 만약에 이것을 알리게 되면 꽃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 낙인 때문에 지금까지 침묵을 했다. 뿐만이 아니고 이것을 내가 그 서 검사처럼 알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특히 법조인이기 때문에 아주 대응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가 많다. 특히 이제 몇 가지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검찰 그 15 시절에 지도 검사에게 성희롱을 당했다. 그리고 또 엊그저께 나온 여러 가지 그 얘기들에 의하면 유부남 그 검사가 뭐 여러 가지 말이죠. 민망한 그런 예. 표현들 많이 하는 예. 것 등 이것이 그 수면 아래에 있던 것이 용기 있는 서 검사의 폭로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얘기가 계속 미투 운동으로서 지금 뭐 진화 발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지금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서지현 검사가 이제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100% 사실이다라고 하면서 소설 형식을 빌어서 쓴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계속해서 검사들이 폭로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검찰 내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일반 시민들로서는 참 그 이해하기 힘든 점이에요. 납득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아시다시피 검찰이 뭡니까? 검찰 자체가 그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성범죄를 잡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것인데 네. 결국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이 아니냐 하는 국민들의 어떤 신뢰가 무너지는 소리가 지금 제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뿐만 아니고 법조계 내에서도 뭐 이 문제가 불거지자마자 여성 법조인회에서 성명을 내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도 이와 같은 성명을 냈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서 검사와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만 네. 사법연수원 동기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진상을 밝혀달라라는 지금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 정도로 예. 일반 법조계뿐만 아니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공분에 지금 차 있는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 조 검사장을 비롯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외부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절체절명의 검찰의 위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이 이제 참 탄식하는 가운데 응원과 또 자성의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글 쓰는 판사로 알려져 있는 이제 문유석 판사가 글이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잠시 좀 보겠습니다. 자, 문유석 서울 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쓴 글인데요. 자, 나부터 먼저 나서서 막겠다는 미퍼스트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한 명이라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제지를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단 한마디였는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라면서 이제 용기 있게 얘기하지 못한 것을 자성하는 그런 글을 썼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투 운동보다는 차라리 미 퍼스트, 나부터 이와 같은 상황을 용납하지 않고 철저하게 알리고 용기 있게 얘기하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 요약을 하게 되면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도 검찰 내부의 침묵의 코드, 예. 즉 알면서도 그냥 넘어가고 혹시 이것이 알려지게 되는 경우 비공식적인 제재를 하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처음에 생겼기 때문에 그럼 처음부터 이것을 용납하지 않는 아니 왜 이러십니까?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문화가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침묵의 코드를 철저히 깨는 것부터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그 문 판사의 얘기가 아닌가 해석이 됩니다. 저는 예. 이 글을 보면서 상당히 그 무릎을 탁 쳤습니다. 사실 어제 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유석 부장판사의 재판부에서 재판도 공교롭게 있었었는데요. 아, 예. 이분이 어떤 글을 썼냐면은 폭탄주 100잔을 마셨어도 상급자에 대해서 그 그림자도 안 박는다. 결국은 뭡니까? 권력 구조하에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한테는 존경을 하고 아래 사람, 여성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이와 같은 성범죄를 암암리에 저지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에 대책으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같은 명확한 어떤 그 제재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앞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검찰 내부의 권력 구조의 개편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서지현 검사와 관련돼서 검찰 내에서 성범죄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가는데요. 자, 이것이 검찰 내부에서 성평등 그리고 평등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하는 혁신적인 계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